네, 안녕하세요. 사용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플랫폼 취약점 연구과정과 메타버스 보안 이야기 발표를 진행할 발표자 김영운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원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BOB10기 취약점 분석 트랙에서 메타버스 보안이라는 주제를 연구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저의 팀의 궁극적인 목표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적인 문제를 미리 해결하고 사전에 사이버 공격에 완화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볼 주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고 나왔던 다양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메타버스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상 오피스의 각각의 취약점, 결과와 공격 시나리오, 그리고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공격 위험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키워드를 보자면, 메타버스와 가상오피스 플랫폼, 그리고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각각의 구성 요소들에 관련된 각종 보안에 대한 키워드를 보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타버스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메타버스는 소비자용, 기업용, 산업용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지는데요. 실제 소비자용 같은 경우는 SNS나 다양한 게임, 이런 커뮤니티 활동으로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업용은 실제 원격 업무를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실제 아바타끼리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바로 회의도 진행하는 등 이런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은 벌추얼 팩토리 같은 형태의 실제 리얼 월드의 다양한 공장에서 시뮬레이션 같은 것들을 가상 월드에서 디지털 트윈을 통해 실제 시뮬레이션도 진행을 하고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메타버스는 점점 세분화되어지고 전반적으로 확장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사용자들에 대한 사용자 수치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제일 핵심적인 구성 요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아이템, 스페이스, 아바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아이템은 실제 물리적 자원 자체를 가상 자원으로 가지고 오는 디지털 트윈 방식으로 실제 이 물리적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을 가상 월드에서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고유한 속성 값들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이러한 속성 값들을 임의적으로 변조를 해서 아바타가 해당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이런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이벤트들을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아이템, 아바타들이 존재하는 요소 중 되게 큰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스페이스 역시 물리적 공간을 가상 공간으로 디지털 트윈에서 활용을 하거나 혹은 3D 모델링을 통해서 해당 가상 공간을 생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실제 자신의 이런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다양한 이런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바타는 실제 자신의 생체 데이터를 사용해서 3D 스캐닝을 통해 자신과 똑 닮은 아바타를 만든다든지, 혹은 아예 다른 커스텀 기반의 아바타를 생성하는 등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타버스에서 다양한 활용성과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만약에 공격자가 공격을 한다면은 되게 큰 피해를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실제 이 아이템의 요소를 확인해 보면은 실제 이 아이템을 창작을 했을 때 어떤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아이템 속성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개인정보 데이터, 혹은 이 데이터 값을 임의로 조작을 해서 다른 아바타들이 상호작용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동작을 한다든지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스페이스도 존재하지만 개인으로 사용되는 상용적인 스페이스도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블릭과 프라이빗 스페이스 간의 접근 통제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스페이스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아바타나 아이템들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갖고 있는 각종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 내부적으로 이 스페이스를 어떤 사람이 만들었는지, 신뢰성 있는지, 만약에 페이크 스페이스를 생성을 해서 악의적으로 이 피싱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실제 이 아바타가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이 쉽게 노출이 되고 기업적으로 사용된다면 기업 자산까지 노출이 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바타입니다. 이 아바타 역시 저희를 대변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실제 이 아바타 속성 안에 디지털 자산들이 전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생체 데이터라든지
혹은 개인정보 등 다양한 자산들이 들어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보호를 하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이 아바타가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윤리적 기준이 어떠한지 그 기준점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안적인 이슈가 되게 많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이 생각이 하고 실제 해커의 입장으로서도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실제 공격하는 많은 공격 벡터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런 공격하는 것들을 공격자보다 먼저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 이 메타버스 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주제가 되게 이제 광범위하다 보니 실제 해커의 입장으로서 되게 가치가 높은 위주의 공격 벡터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제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의 대상으로 이제 해킹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이제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원격 협업도 지원해주고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 예측 모델도 지원해주고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 실제 공격자가 해당 기업 쪽 메타버스를 이제 공격하게 된다면 실제 물리적 공격보다 더욱더 많은 자산, 디지털 자산들을 탈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해당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한 이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다양한 메타버스 서비스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이게 유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최종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쉽게 이제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저희는 좀 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이제 사용자들이 좀 더 이제 빈도가 높은 각각의 이제 플랫폼들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총 4가지 플랫폼들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게더타운, 오피스, 코모스페이스, 스페이셜 총 4가지 플랫폼을 대상으로 이제 취약점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해당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31건의 이제 취약점을 식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식별된 이런 취약점 분석 보고서와 이제 각종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 위험성, 공격 벡터, 대응 방안들을 이제 만들어서 해당 기업에 다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해당 기업에 미리 저희가 공격자보다 먼저 해당 취약점을 발견을 해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공격들을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로써 이제 사이버 공격에 기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어떻게 이제 취약점 연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저희가 했던 분석 반문론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각종 취약점 그리고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 플랫폼은 저희가 되게 처음 접근하다 보니 저희만의 이제 분석 반복론을 따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4가지 스텝으로 나눠져 있고요. 첫 번째 스텝은 저희가 앞서 이제 3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아이템, 스페이스, 아바타. 이 기능에서 또 세분화된 기능으로 이 메타버스만의 따로 공통적인 기능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 3가지 요소의 세분화된 기술의 공통적인 요소가 실제 각각의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에 적용이 되어져 있는지를 이제 비교 분석을 하면서 리스트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기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로지컬 버그나 다양한 이런 코드 문제들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비스들이 실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구축이 되어져 있다 보니 각각의 이제 테크 스택을 분석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 테크 스택 같이 분석을 진행을 하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스페시픽한 취약점들을 따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다 조합해서 아키텍처를 설계를 하고 그거에 대한 따로 이제 공격 벡터를 구성을 해서 취약점 연구까지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시다시피 이제 공통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13가지에 대한 이제 기능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 스페이스의 컴포넌트를 보시면 스페이스 안에는 이제 룸이라는 요소가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와 룸에 대한 접근 통제에 관련한 기능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스페이스 안에 룸에 초대를 할 수 있는 초대 기능. 그리고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어떤 아바타에다 공유를 한다든지 혹은 아이템을 이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아이템 관리적 기능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바타 같은 경우는 아바타가 실제로 스페이스 아이템들을 모두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권한 체계 기능이 많이 존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아바타를 어떻게 이제 서로 접근 통제 여부, 화이트리스트 방식이나 유저 밴을 한다든지 등 다양한 기능들이 따로 존재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13가지 기능들을 이제 저희가 체크리스트 형태로 분석을 하면서 어느 기능에서 어떤 취약점이 나왔고 다른 플랫폼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됐고 등 이렇게 크로스 체킹을 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기술 스택입니다. 지금 다 보시는 표는 이제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론트엔드, 백엔드, IPC로 나눠서 이제 표시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너리와 웹 애플리케이션을 나눴습니다.
실제 메타버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타버스 접속 장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이너리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지금 각각의 기술들에 대해서는 이제 기술만의 이제 특별한 취약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따로 표시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게더타운 버추얼 오피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취약점에 대해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하기 전에 게더타운 플랫폼만이 갖고 있는 메타버스 구성 요소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더타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아바타를 생성을 할 때 이제 자신의 개인정보를 인증을 한 후에 커스텀 형태로 아바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과 같이 이제 아바타를 생성을 해서 이제 2D 형태의 원하는 형태로 이제 꾸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아바타는 오른쪽 사진처럼 이제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이제 오너 멤버 권한은 실제 스페이스와 아이템을 이제 관리를 하는 최종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스트는 개인정보를 인증하지 않거나 그냥 손님으로 초대하는 경우 게스트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렇게 권한이 나눠진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생성하는 부분은 이제 엔트리 포인트에 따라서 스페이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생성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주는 맵 메이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스페이스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할 수도 있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제 룸 내부 안에 이제 각각의 타일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일 같은 경우는 실제 룸이 여기 영역이다라는 표시를 용도로 사용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보라색에 실제 아바타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가 룸이라는 걸 이제 서로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룸에서 룸으로 이동한다든지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를 이동한다든지 등 이런 포탈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아이템 방식입니다. 게더타운 플랫폼은 실제 저기서 지원해주고 있는 각각의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이 아이템들은 세부적인 속성값들을 조절을 해서 이제 뭐 URL을 삽입한다든지 혹은 이제 서드파티의 구글 미트, 줌 API를 이용해서 실제 원격 협업을 지원해준다든지 등 다양한 속성값들을 이제 부여를 해줘서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 아이템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비디오, 이미지, 도큐먼트, 다음 파일들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이제 서비스 중심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바이너리, 웹 애플리케이션으로 환경이 구축이 되어져 있고,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리액트, 리덕스, 라이프 사이클을 통해서 이제 상태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같은 경우는 실제 맵을 이동한다든지 혹은 자신의 커스텀 테마를 꾸민다든지 등 이런 부분은 실제 웹소켓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드파티 API로 구글 미트, 줌 API를 통해서 이제 영상 이제 원격 협업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웹 RTC를 사용을 해서 서로 이제 음성 채팅 기능까지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각가지 이제 포인트를 잡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통신 관련해서는 이제 웹소켓과 웹 RTC, 서드파티의 각각의 취약점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만의 이제 구조적인 로지컬 버그나 다양한 이런 웹 간의 취약성들을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일렉트론 JS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설계가 되어 있다 보니 일렉트론 JS만의 이제 특별한 취약점들을 연구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 연구한 결과 총 6가지에 해당하는 취약점을 식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전부 다 크리티컬한 취약점만 이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들은 전부 이제 3가지 스페이스 아바타 아이템 요소에서 전부 다 이제 발생한 취약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크리티컬한 첫 번째 취약점입니다. 해당 기능은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이제 포탈 기능에서 발생했었던 RC 취약점입니다. 이 RC 취약점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루트 커스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바이너리 같은 이 일렉트론 JS 바이너리는 이제 app.acr 파일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ACR을 언패킹하면은 실제 코드 묶음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코드 중에서 다음 보시는 거는 이제 main.js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보시면은 지금 create window API 내부 안에 웹 프리퀀시 속성을 통해서 이 일렉트론 JS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하나 띄울 수가 있는데요. 그 프로세스의 속성 값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드를 오디트 해보시면 컨텍스트 아이솔레이션이 이제 비활성화 되어 있기 때문에 interrupt.js라는 외부 스크립트를 임포트를 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를 보시면 이제 interrupt.js 코드는 다양하게 이제 개발자들이 정해내온 다양한 API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get current window라는 API가 따로 존재를 하는데요. 이 API를 사용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다른 브라우저 프로세스를 하나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하나 띄워서 저희가 원하는 속성값을 설정하면서
또 하나 이제 프로세스를 띄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이 웹 프리퀀시 속성 안에 노드 인테그레이션이라는 속성 값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테그레이션 속성 값이 이제 활성화되면은 실제 그 브라우저 내에서 Node.js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스크립트를 사용해 RC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공격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버추얼 오피스 안에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맵 메이커 기능을 통해서 이제 해당 그 스페이스 내부 안에 각각의 타일들을 깔 수 있다고 했었죠. 그 타일을 보시면은 지금 왼쪽에 각각의 총 5가지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포탈이라는 기능을 각 스페이스 내부 안에 설치를 하게 되면 아바타가 해당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실제 웹 애플리케이션 내부에서 리다렉션 기능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리다렉션이 되는 이 도메인을 보면 게더타운의 서버 도메인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실제 앞서 그 해당 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악성 사이트로 유도를 한다면 이제 RC까지 해당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을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맵 메이커 내부에서 이제 포탈 타일을 까는 기능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타일을 까는 이제 포탈 타일을 깔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게더타운 URL을 입력하는 하나의 인풋 창이 뜨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원하는 게더타운의 그 각 서버 도메인을 입력하게 되면 해당 도메인을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포탈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포탈 기능에 한번 어떻게 도메인을 이제 필터링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했는데요. 해당 코드를 오디팅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제 게더타운이라는 문자열이 호스트 네임에 존재를 하는 경우 이제 포탈을 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게더타운뿐만 아니라 로컬호스트라는 문자열도 이제 존재를 했기 때문에 이 로컬호스트를 이용해서 실제 다음과 같은 페이로드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 페이로드를 구축해서 이제 포탈을 깔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필터링을 우회를 해서 다음과 같은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사이트로 리다렉션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이제 바이너리 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포탈로 이제 인터랙션한 결과 이제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필터링이 이제 걸리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아까 다른 필터링과 다르게 어떤 부분에서 이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를 한번 이제 코드 오디팅을 통해서 한번 분석한 결과 이제 정규직 패턴이 존재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번 해당 부분은 이제 STP 이제 스키마를 기준으로 이제 각 이 문자열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나눠지게 되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STP 스키마인 경우는 이제 로컬호스트 클론이라는 문자열이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정상적인 패턴이죠. STPS 스키마인 경우는 이제 영소문자, 숫자 이렇게 해서 서버 도메인이 뭔지만 이제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패턴을 이제 확인한 결과 실제 개발자들이 이제 로컬호스트 테스트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였다라는 걸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쉽게 우회가 가능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유저 패스워드 골뱅이 다음 이제 리다렉션 할 서버 주소로 하게 되면은 실제 RFC 3986 프로토콜에 정의된 이제 유저 패스워드로 해당 서버를 접속할 수 있는 이 패턴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로컬호스트 클론 이제 아무런 문자열이나 입력을 하고 다음 이제 리다렉션한 부분으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우회를 하게 되고 두 번째 로컬호스트로 우회를 하게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get current window API를 호출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포탈을 깔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아바타가 상호작용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포탈을 타서 원하는 스크립트가 담긴 서버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스크립트를 이제 구현을 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루트컷에서 말씀드렸던 get current window API를 이용해서 새롭게 이제 인스턴트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각각의 웹 프리퀀시를 통해서 속성 값들을 정의를 하는데요. 이제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활성화를 시켜주고 SOP를 비활성화 시켜주고 이제 각각의 샌드박스, 컨텍스트 아이솔레이션을 모두 비활성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Node.js를 사용해주기 위해서 각각의 이제 노드 인테그레이션을 활성화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성 값들이 설정이 되면은 저희가 원하는 이제 페이로드를 실행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Node.js 일렉트론 모듈 안에서 이제 쉘을 사용해서 이제 오픈 엑스터널 API로 내부 호스트에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execute 자바스크립트 API를 호출해서 해당 포탈을 탔을 때 원하는 악성 코드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해당 페이로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POC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했던 이 바이너리는 0.1.6 바이너리고요. 공격자가 이제 맵 메이커 서비스에 접속을 해서 이제 포탈 기능에서 악성 사용자들이 많이 다니는 이제 문 앞에다가 이제 포탈을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이때 클라이언트가 이제 이때 필터링이 두 개가 걸리는데 이 부분을 이제 우회를 해서 이제 악성 스크립트가 담긴 서버로 리다이렉션 할 수 있도록 포탈을 깔게 되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는 이제 해당 문 앞에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RC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당 아이템의 속성값을 변조를 해서 메타버스 내에서 이제 리모트 RC를 발생을 시킴으로써 이제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는 장치에 대한 보안에 결함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페이스와 아바타에서 발생한 이제 권한 문제로 이용하여 이제 권한 상승까지 되었던 취약점인데요. 해당 취약점은 실제 겟더타운 내에서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 아바타를 초대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초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왼쪽 UI에 이제 멤버 게스트 권한을 가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대상 사용자에게 이메일을 추가를 하고 요청을 하게 되면 사용자에게는 이런 식으로 해당 이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해당 이메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해당 스페이스에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API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PI 구조를 보시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제 롤 역할에 해당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이 데이터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겟더타운에서 정의한 아바타만이 갖고 있는 권한 체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각각의 권한 체계가 하드코딩 형태로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 값을 가지고 이 토큰을 발급하게 되고 실제 토큰을 발급할 때 해당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인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를 받는 사용자는 그 인코딩된 그 토큰 값과 그리고 다음 API를 보듯이 스페이스 다음에 대괄호로 스페이스가 되는데 저 부분은 이제 대상 타겟에 대한 스페이스 고유 식별 번호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 식별 번호도 하드 코딩이 되어져 있어서 그 패치에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된 상태로 API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그 초대를 한 사람이 정한 권한을 가진 채 해당 초대방 스페이스로 접근할 수가 있는 하나의 정상적인 초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쪽에서 실제 API 구조적 문제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해커가 임의적으로 이제 페이크 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이제 정상적인 기능이죠. 그래서 공격자가 페이크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서 공격자는 최고 권한 관리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초대 기능을 통해서 초대 토큰을 발급을 하는 로직을 사용해서 초대 토큰을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을 받게 되면은 이제 공격자가 해당 기능을 이용해서 대상 서버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게 해당 고유 스페이스의 고유 넘버가 하드코딩이 되어져 있고 실제 인코딩된 데이터가 이 스페이스에 관한 정보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서버 측에서 이 인코딩된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얼마든지 이 스페이스 아이디만 알고 있으면 이제 해당 타겟 룸에 접근이 가능했던 취약점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취약점을 이용하게 되면은 실제 공격자가 몰래 이제 침투하려는 해당 그 회사의 벌처 오피스에 침투를 할 수가 있고 침투뿐만 아니라 이제 권한 상승까지 되었던 이제 심각한 취약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티컬한 취약점뿐만 아니라 이제 세부 취약점 저희가 발견한 세부 취약점을 이제 연관시켜서 하나의 이제 공격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공격자가 이제 자신의 원하는 페이크룸을 만들고 이제 권한 상승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해당 대상 공격하라는 스페이스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실제 공격자는 해당 스페이스에 몰래 침투하게 되는데 이때 그 대상 회사의 스페이스 내부에서 관리자는 쉽게 로그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공격자가 접근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이메일 포맷이나 그 아바타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해서 소셜 해킹으로 자신이 이 회사원인 것처럼 가정을 한 후에 권한 상승을 진행하게 되면은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공격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관리자가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릭형 침투를 통해서 이제 권한 상승까지 진행을 한 후에 여기까지만 해도 실제 기업 내부에서 스파이 활동이나 다양한 민감 데이터 정보를 모두 탈취할 수 있는 이런 공격 벡터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매우 심각한 취약점입니다. 하지만 공격자는 이제 더 이상 끝내지 않고 이제 포탈 기능을 통해서 RC를 이제 발생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포탈에 이제 채공 관리자를 얻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이템을 설치할 수가 있어서 해당 포탈에 RC 페이로드를 삽입해
삽입한 후에 해당 스페이스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는 다니는 곳에 설치를 함으로써 쉽게 RC를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메타버스에 접속하려는 장치에 대한 보안까지 이제 더욱더 확장성 있게 공격할 수가 있던 이제 공격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오비스 플랫폼에 대한 이제 취약점 분석과 이제 각종 공격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컴포넌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비스는 이제 아바타를 생성할 때 겟더타운과 동일하게 개인 정보로 인증한 후에 이제 아바타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뭐 이미지를 꾸민다든지 뭐 다음과 같이 이제 원형 형태의 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권한 체계는 총 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권한 관리 체계로 왼쪽이 이제 어드민, 멤버이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게스트, 비지터 권한으로 이제 임시 권한으로 자주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를 이제 할 때는 이제 OBS 같은 경우는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 프라이빗 스페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가 이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 즉 게스트 권한의 아바타는 이제 퍼블릭 스페이스에 접근할 때는 다음과 같이 그냥 임시적으로 접근이 그냥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드민 멤버가 이 게스트 권한을 비지터 권한으로 상승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 아바타가 만약 게스트인 경우 이제 초인종이라는 서비스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내부에 초인종을 클릭하게 되면 어드민 멤버가 이 초인종에 대한 리스폰을 전달해 주면서 해당 게스트가 이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근 통제 시스템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때 이 게스트는 초인종을 통해서 들어왔다면 바로 비지터 권한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비스는 이제 아이템을 생성하는 방식에 대해서 게시판, 텍스트, 이미지 등을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 텍스트, 이미지가 실제 스페이스 내부에 설치가 되면은 아바타들이 얼마든지 그 스페이스 그 아이템들을 인터랙션을 해서 다양한 이런 커스텀 활동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해당 파일 타입은 비디오, 이미지, 도큐먼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중심적으로 한번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겟더타운과 거의 유사합니다. 유사하지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 하나, 아이프레임 요소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오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원격 협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이제 자신이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경우 이 아이프레임 서비스를 이용한 아이템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타들이 서로 자신이 원하는 이제 서로 공유할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경우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 아이템을 설치하게 되면 해당 아이템은 아이프레임 속성 값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이 공유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해당 공격 벡터를 이제 통신 관련해서 웹소켓, 웹RTC 그리고 전반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이프레임에 대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취약성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총 5가지에 대한 취약점을 식별할 수 있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티컬한 취약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성은 이제 스페이스에서 발생한 이제 접근 통제 문제에서의 결함을 이용하여 권한 상승을 시도했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권한 상승도 진행이 되었고 앞서 이제 은닉형 침투도 가능했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게스트가 게스트이고 이제 비인가된 사용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는 이제 초인종을 클릭해서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 초인종을 눌렀기 때문에 그 해당 어드민 멤버들이 이 초인종에 대한 응답을 보냅니다. 이때 리스폰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API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룸 ID, 워크스페이스 ID 2가지로 나누게 되고요. 이제 룸 ID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게스트가 초인종을 타고 들어왔을 때 룸으로 바로 들어올지, 그리고 워크스페이스 아이디가 활성화되는 경우는 이 게스트가 이 프라이빗 스페이스에 바로 스페이스 내부로 들어올지 이 2가지 케이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이 나눠지게 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회의실에 임시적으로 이 회사 내부에 들어올 필요 없이 그냥 바로 회의실에 들어오는 경우와 회사 내부로 이제 초청된 이런 용도로 이런 로직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어떤 특정 결함을 이용해서 실제 해당 스페이스에 침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구조는 이제 아바타가 이제 공격자가 이제 비인가되었고 그리고 게스트 권한을 가진 아바타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가 실제 공격하라는 회사 스페이스에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초인종을 눌러야 되지만 그와 반대로 이제 리스폰 할 때 보내는 API를 이용해서 해당 스페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자체는 실제 스페이스 내부에서 사용되는 API에 대한 토큰 구조가 토큰 인증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공격자가 얼마든지 해당 스페이스의 룸 ID 정보만 알고 있다면은 해당 룸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했었던 해당 API 구조적 결함을 이용한 이제 은닉형 침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 룸에 접근을 하게 되면은 내부적 스페이스 안에 자신의 아바타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룸에서 또 한 번 권한 상승이 가능해서 해당 스페이스에 몰래 침투해서 권한 상승까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권한 상승도 하고 침투도 가능했던 취약성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제 실제 다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어프로버드 API를 이용해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공격하려는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이용해서 해당 스페이스 내부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침투를 하게 되면은 이제 게스트 권한에서 비스트 권한으로 자동 권한 상승이 되면서 이제 은닉형 침투까지 가능한 케이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제 룸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룸 아이디만 알고 있다면 이제 룸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룸이 잠겨 있다고 했을 때 그 룸이 잠겨 있다면 접근이 불가능하는데요. 하지만 이 룸을 해제하는 API에서도 실제 토큰을 인증하는 부분이 제대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 이 부분도 똑같이 이제 공격자가 언락에 관련된 API를 호출함으로써 해당 룸을 해제를 하고 접근이 가능했었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자가 해당 스페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제 API 구조적 결함을 이용해 몰래 회사 내부에 침투가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두 가지 취약점 역시 다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서 발생한 취약점인데요. 이 부분은 다 iframe에서 속성값을 가지는 아이템에서 발생했던 구조적 결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오비스에서 이제 아이템을 설치하는 하나의 로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아바타는 아이템을 설치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원형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저 영역 안에 다른 아바타가 접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인터랙션이 됩니다. 그래서 저 아이템인 경우 실제 iframe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웹상에서 자동으로 이제 로딩이 돼서 해당 iframe이 정의되어져 있는 그 URL로 바로 리다이렉션이 되어지는 케이스고 바로 요청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커뮤니티를 진행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도큐먼트든지 원격 협업을 지원해주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iframe 내부 자체 안에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를 진행을 했고요. 실제 내부 속성 값의 필터링이 제대로 구현되어 있지 않다 보니 내부 클라이언트 단에서 코드를 로직을 우회를 해서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페이로드를 담았고, 실제 이 페이로드 담긴 아이템을 내부 스페이스에 사용자들이 많이 다니는 공간에 설치를 한 후에 다른 사용자들이 그 아이템에 인터랙션이 된다면 자동으로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면서 다양한 취약성들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보시는 거는 해당 스크립트에 대한 속성값이 필터링이 미흡한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취약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템에서 발생했던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에 관련한 취약점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아이템 내부 속성값을 변조를 했습니다. 똑같이 이제 피켓이라는 아이템이 존재를 하는데, 이 피켓은 스페이스 내부에 이제 게시판을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기능도 해주고 다양하게 공지나 이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 기능도 역시 내부적으로 이제 HTML,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옵션 부분이 이제 활성화되어져 있다 보니 그냥 어떤 스크립트를 이제 삽입을 해서 이제 다른 공격자들이 해당 스크립트를 인터랙션 할 수 있도록 이제 유도를 하는 방식으로 해당 이 취약점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제가 말한 이 취약성들과 이제 앞서 얘기하지 못한 이제 취약성들을 이제 결합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구축을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격자가 이제 해당 회사에서 만든 해당 버추얼 오피스에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접근을 할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공격자가 해당 스페이스의 룸 아이디를 알고 있다면 이제 룸으로 바로 접근을 해서 그 내부에서 이제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알고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가지고 한 번 더 권한 상승을 이용하는 겁니다. 혹은 워크스페이스 아이디를 이제 룸 아이디를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바로 워크스페이스로 침투를 해서 권한 상승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때 만약에 룸이 잠겨 있다면은 이제 룸을 해제를 해서 룸으로 바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조를 이제 작성하게 되면
다음 같은 형태로 이제 공격자는 이제 해당 스페이스에 접근을 해서 권한 상승까지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실제 이 오비스를 활용하는 이제 해당 회사에서는 이제 직접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아바타가 이 스페이스에 존재하는지를 모릅니다. 왜냐면은 이 공격자는 이 스페이스에 접근을 한 후 자신이 직접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포맷에 맞춘 아바타를 꾸미게 되면은 실제 이 다른 회사원들은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회사원인지 이제 신입인지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 관리자가 직접 모니터링하지 않는 이상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한 공격자는 자신이 만든 이러한 피켓, 아이프레임, 크로스아이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각각의 아이템들을 뭐 휴게실이나 이제 회의실에 몰래 설치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상적인 회사원들에 대한 아바타들은 이제 그 아이템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토큰 정보를 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XS에는 직접 저희가 세션 하이제킹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서 해당 아바타들의 토큰을 탈취를 하였고요. 그리고 만약에 최종 권한 관리자 아바타가 해당 아이템과 상호작용이 된다면 그 데이터를 탈취를 해서 공격자가 권한 상승까지 되어올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면은 실제 아바타가 최종 권한 관리자를 얻었기 때문에 해당 스페이스 메타버스 환경에서 이 스페이스 자체를 격리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격리가 되면은 다른 사용자들이 아예 들어올 수가 없는 이런 도스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 대 회사로 실제 돈을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랜섬 메타버스 형태의 랜섬웨어까지 발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혹은 이 피해자에 대한 개인 정보, 모든 이 스페이스에 담긴 로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유출을 해서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쿠머 스페이스에 관한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쿠머 스페이스 플랫폼은 다음 세 가지 요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머 스페이스 역시 이제 개인정보로 인증을 통해서 직접 아바타를 꾸밀 수가 있고, 다음 밑에 보시는 권한 체계를 갖습니다. 쿠머 스페이스는 약간 다르게 이제 호스트, 코호스트, 게스트로 나눠지게 되고요. 호스트 권한은 이제 최종 권한을 가진 사용자라고 보시면 되고, 코호스트는 이제 호스트가 지정하는 권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호스트는 단 한 면에 이제 아바타만 이제 소유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게스트 역시 이제 임시적으로 이제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의 아바타들이 이제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쿠머 스페이스 생성 방식은 엔트리 포인트 단에서 이제 스페이스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되면은 스페이스 내부 안에 각각의 룸을 설정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해주고, 이 룸 내부 안에 다양같이 이제 다양한 이런 아이템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라는 특정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 인터페이스 안에서 이제 룸을 이제 따로 만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쿠머 스페이스는 이런 스페이스 생성 방식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권한 관리를 보시면 이제 패스워드 기반의 접근 통제 방식과 화이트 리스트의 이메일 방식, 그리고 오직 코호스트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머 스페이스 역시 이제 게더타운 플랫폼과 동일하게 이제 아이템을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아이템의 속성 값들을 임의적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커스텀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쿠머 스페이스의 속성 내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웹 사이트를 등록한다든지 등 이런 기능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파일 타입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머 스페이스 플랫폼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아키텍처 역시 이제 유사한 형태를 이제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쿠머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서드 파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아바타끼리 이제 통신하는 웹 RTC인 경우 이제 아고라 웹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디오 통신을 하는 경우는 이제 트웨일로 웹 서드 파티를 사용을 해서 이제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를 봤을 때 저희가 이제 공격 벡터로 각각의 이제 통신 분야와 이제 웹 애플리케이션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취약점, 그리고 아이템 속성 값들을 조작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들을 이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총 5가지의 취약점을 식별을 하였습니다. 전부 다 이제 3가지 요소에서 다 발견을 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크리티컬 취약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취약성은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 존재하는 이제 채팅 기능에서 발생했었던 취약점입니다. 이 취약점은 이 채팅에서 나오는 이제 처리되지 않은 이런 임의적인 데이터들을 실제 노출이 돼서
외부에서 해당 정보를 멜로에 빼올 수 있는 이런 취약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당 취약점을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정상적인 기능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바타가 그 스페이스 내부에서 이제 채팅으로 하기 전에 이제 채팅의 이니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웹소켓 서버를 통해서 지금 그 해당 패치 경로의 스페이스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이제 JWT 토큰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이제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시다시피 게스트라고 해도 이 게스트는 실제 스페이스 내부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인증을 받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패스워드 인증을 받고 들어와서 이제 채팅 기능을 사용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 발생했던 취약성은 해당 쿠모스페이스 측에서 이 웹소켓에 대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스트가 실제 패스워드를 통해서 인증을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바로 웹소켓을 통해 그 채팅 채널에 연결할 수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공격자는 그 토큰에 대한 정보 없이도 지금 해당 데이터 구조를 모두 다 가져올 수 있었던 케이스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제 기밀 회의나 다양한 채팅, 1대1 채팅, 이제 다수 채팅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다 전부 탈취를 했었던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빨간색 박스 구조로 각각의 OP, 데이터, 이제 오브젝트 이런 구조를 다 전부 파싱을 할 수가 있었고요. 외부에서 이제 채널에 연결을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들을 이제 다 전부 탈취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나리오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공격자는 해당 타겟 스페이스에 대한 이제 고유 스페이스 네이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네이밍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바로 이제 스페이스를 생성을 할 때 중복 인증 로직 검사가 있는데 이때 서로 똑같은 패턴인 경우 이에 대한 리스폰을 반환해주고 다른 경우에는 다른 리스폰 값을 반환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 차이를 분석을 하면서 해당 스페이스에 대한 고유 식별 번호를 탈취를 한 후에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그 채널을 연결을 해서 몰래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채팅을 스니핑을 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메타버스 환경에서 공격자가 외부 스페이스에서도 해당 스페이스에 접근을 해서 채널에 연결하지 않아도 그 해당 외부 상에서 그 공격자가 몰래 채널에 연결함으로써 데이터를 빼올 수 있는 이제 응립형 스니핑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스페이셜 이제 가상오피스 플랫폼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다음과 같이 이제 아바타를 생성을 할 때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실제 자신의 이 얼굴을 3D 스캐닝을 통해서 실제 자신의 똑 닮은 아바타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생체 데이터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아예 생체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제 디폴트 아바타를 사용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래서 권한 체계는 다음과 같이 어드민, 멤버, 게스트 권한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체계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를 생성할 때 이 스페이셜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그 현재 이 기존의 모바일 카메라를 통해서 스캐닝을 통해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실제 환경에 있는 이런 공간을 스캐닝을 통해서 이제 가상 공간으로 그대로 가져오는 케이스와 그리고 따로 3D 모델링을 통해서 이 스페이스를 생성하는 과정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제 NFT를 통해서 거래되는 다양한 커스텀 스페이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셜 아이언은 다음과 같은 3D 모델링 파일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해당 다양한 파일 타입들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NFT 오픈C로 거래되는 다양한 작품들을 실제 스페이스에 설치를 해서 이제 서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플랫폼 아키텍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웹, 이제 오큘러스 같은 이런 VR 장비에서 사용되는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주는 크로스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웹 환경에서 기본 API와 이제 인증 체계에 관한 서버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성 채팅이나 영상 채팅 등은 이제 라이브 스위치 토큰으로 인증을 받고 나서 미디어 RTC에 연결을 해서 MCU 채널에서 서로 간에 이제 영상 통화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포톤 서버를 이용해서 포톤 클라우드의 MMO 서버와 이제 로드 밸런싱을 통해서 대규모 다중 서비스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환경에서 이제 분석을 하기 전에 각각에 해당하는 바이너리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각종 API 단의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해서는 이제 미디어 웹 RTC와 이제 포톤 서버 클라우드에 대해서 분석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셜 IO 플랫폼은 총 15가지 취약점을 식별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크리티컬 취약점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약성들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해당 취약점들은 이제 첫 번째 취약점과 이제 연계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취약점을 사용해서 두 번째 취약점을 이용하고, 그리고 첫 번째 취약점을 이용해서 세 번째 취약점을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을 보시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취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취약점은 이제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이런 채팅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 서드파티에 사용하는 라이브 스위치 토큰 서버에서 해당 토큰을 발급받고 그 토큰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취약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당 취약점을 보기 전에 정상적인 기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바타는 메타버스 스페이스에 접속을 해서 서로 다른 아바타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라이브 스위치 토큰을 발급받아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발급하는 과정에서는 예의 처리를 진행해야 되지만 예의 처리를 진행하지 않고 그 공격자가 채널 ID 값을 원하는 값을 조작을 해서 그대로 토큰을 발급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채널 ID 값을 지금 시점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채널 ID 값이 이제 룸 ID 값이 서로 다르다고 했었고, 이제 룸 ID가 달라도 그 토큰 값을 반환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채널 ID 값에 임의적으로 조작한 MCU 채널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관련된 JWT 토큰 값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패턴을 이용해서 다음 취약성을 연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취약성은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서 이제 사용자들끼리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에서 공유하는 그 화면을 공격자가 몰래 외부 스페이스에서 탈취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스페이스와 채팅에서 발생했던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바타와 아바타들끼리 서로 이제 스페이스에서 이 화면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 스위치 토큰 클라우드 서버에서 토큰을 발급받고 이제 미디어 RTC를 연결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이 룸 스페이스 안에서는 이제 동일한 채널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격자는 이 채널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룸 아이디어의 존재를 해야 되지만 이 공격자는 다른 자신이 조작한 어태커 룸에서 이 채널에 연결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이 시도를 하기 전에 해당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제 단내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오픈 소스인 dns파일을 통해서 코드 조작으로 디컴파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갖고 있는 이 메타버스 장비를 사용을 해서 조작된 장비를 이용해요. 자신이 그 대상 타겟의 룸 아이디 정보를 이 채널에 접속을 하려는 룸 아이디를 조작을 하게 되면은 실제 해당 바로 채널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룸이어도 이제 공격자가 자신이 이 장비를 조작을 해서 바로 이제 룸에 연결할 수 있도록 이런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다고 보시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실제 그 해당 타겟 룸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채팅 기능을 바로 이 채널에 연결했기 때문에 공격자는 다른 룸에서 바로 탈취가 되어진다. 그런 형태의 취약점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취약점을 이제 보시면 좀 더 이해가 가실 텐데요. 이 취약점은 이제 스크린 쉐어링과 다르게 이제 포턴 보이스 서버에서 이제 보이스 채팅을 이제 스니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페이스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런 채팅 쪽에 토큰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취약점을 사용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해당 룸에서 아바타들끼리 이제 보이스를 연결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이스를 연결을 할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open join or create room API를 이용해서 이제 해당 포톤 보이스 서버에 연결합니다. 이때 룸 네임에 보시면 룸 네임과 룸 옵션, 로비를 다 사용을 하는데 이제 룸 네임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룸 아이디 정보와 이제 서픽스 쪽에 이제 보이스 언더바 2라는 문자를 합쳐서 이제 룸 네임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만약에 새로운 사용자가 해당 보이스 채널에 연결하게 되면은 다음 같은 형태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 이제 필터링 조건이 존재를 하는데요. 앞서 이제 현재 위치가 실제 지금 존재하고 존재하고 있는 채널 아이디인지를 파악을 한 후에 이제 이 사용자가 이 유비라는 멤버 안에 등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보이스 채널에 가기 전에 이 채널에 먼저 가입을 한 후,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create speaker 구조 안에서 먼저 이 채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 포톤 보이스 서버를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사용자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해당 핸들링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것들을 다 처리를 해서 포톤 보이스에 연결해주는 하나의 이제 포톤 보이스 서버에서 채널을 연결하는 과정까지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이제 디컴파일을 통해서 코드 조작을 할 수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공격자는 자신의 장비를 실제 코드 조작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장비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면, 지금 이제 첫 번째 구조, 첫 번째 이제 포톤 보이스 서버에 연결하는 구조에서 자신이 공격하려는 대상 타겟의 룸 아이디 정보를 가지고 와서 대상 룸 네임 정보를 임의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해당 타겟 룸에 대한 아이디를 기반으로 이제 룸 네임으로 임의적으로 조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 공격자는 자신이 다른 타겟에 존재를 하지만 대상 타겟 룸의 아이디를 적었기 때문에 실제 채널 연결은 해당 타겟의 채널에 연결되는 이니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좀 보시면, 이제 앞에서 이제 룸 아이디와 채널 아이디가 똑같은지 여부를 판단했었는데, 그 판단 여부를 무조건 이제 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코드 조작을 통해서 해당 채널에 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바로 이제 그 타겟 룸의 보이스 채널에 연결을 해서 해당 보이스 채널에 얼마든지 해당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스크린 쉐어링도 같이 도청을 할 수 있는 스니핑 이런 메커니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각적으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제 공격자가 조작한 코드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조건들을 다 통과를 시키고 공격자를 이제 등록을 함으로써 실제 이 채널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음성을 공격자가 다른 룸에서 탈취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POC 영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공격자가 갖고 있는 공격자 룸이고, 이제 오른쪽 상단은 이제 공격자가 스니핑하는 이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격자가 메타버스 환경에서 조작한 장비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이제 오른쪽 환경의 대상 타겟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공격자 룸으로 스니핑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시나리오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 장비의 오큘러스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도 이제 찾았고, 해당 모바일과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한 취약점들이 있었는데요. 그 취약점들을 다 연관을 시켜서 해당 시나리오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룸 아이디 정보를 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룸 아이디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니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웹 환경에서 취약한 하나의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사용자 데이터 정보를 수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발생하는 취약한 점을 이용해서 실제 해당 디바이스에 저장되는 3D 모델링 스캔 정보와 그리고 이제 룸 아이디가 기록되는 룸 아이디 리스트 정보를 다 탈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다 사용을 해서 앞서 얘기를 했던 해당 그 포톤 보이스 서버와 이제 쉐어링 서버에 직접적으로 룸 아이디를 이용해 코드 조작을 하고 해당 스니핑까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태처럼 이제 탈취한 룸 아이디 정보를 통해서 스페이스 내부의 도청 취약점을 트리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셜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애플리케이션마다 크로스 체킹이 되게 중요했었던 이제 하나의 이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메타버스 가상오피스 환경에서도 이러한 크로스 체킹이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었던 하나의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렇게 가상오피스 플랫폼에 대한 취약점 결과와 연구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이렇게 각 취약점들을 많이 확인했는데 여기서 발생했던 이런 공격 영향이나 이거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어떤 공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역량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지금 어택 이펙트 첫 번째 도청을 보시면은 되게 스니핑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제 다른 스페이스에서 버추얼 오피스 내부 안에 그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음성 채팅, 영상
이런 것들을 실제 스네이핑을 통해서 데이터를 탈취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버추얼 오피스 같은 메타버스 환경의 이제 특성들은 이제 현재 물리 환경에서와 다르게 모든 데이터들을 다 로그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로그나 아바타들이 어떤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등 이러한 민감 데이터들을 쉽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 해커가 해당 민감 정보를 노출을 해서 탈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버추얼 오피스 스페이스 내부에 몰래 은닉형 침투를 해서 데이터를 탈취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부 아이템 속성 값들을 임의적으로 변조를 해서 다른 아바타가 해당 아이템을 상호작용을 했을 때 악의적인 행동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페이크 스페이스를 구축을 해서 이제 다른 아바타들이 정상적으로 페이크 스페이스가 정상 기능처럼 들어갔다가 해당 스페이스에서 모든 데이터를 탈취할 수도 있고 악의적인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버추얼 오피스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스가 발생이 된다면 이제 회사 차원에서 이제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매우 많은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실제 해킹 그룹에서 이 랜섬웨어처럼 실제 도스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이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연구를 해서 나왔던 이런 보안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한번 이 취약점을 보면서 느꼈던 점은 이제 기존의 이제 웹 환경에 지원하고 다양한 기능이 더 추가된 거기 때문에 좀 더 기존의 보안에 더 추가적인 보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구성 요소에 좀 더 세분화된 보안적으로 확장성이 이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얘네들만의 이제 고유한 기능 기술들을 다 적용을 해서 보안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에서 이용자의 자유도가 증가하고 실제 외부 콘텐츠가 증가에 따라서 응용 보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 이제 아바타에 대해서 만약에 아바타가 나를 대변하는 건데 다른 사람이 이 아바타를 도용하게 된다면 다른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바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이제 제로 트러스트 형태의 이제 지속적인 인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단의 각각의 메타버스에 접속하는 장치 보안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사용되는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안도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업들의 이제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이 따로 없었고요. 실제 상용 프로그램이고 새로 이제 스타트업으로 많이 있다 보니 이제 버그 바운티는 따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바운티는 받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버그를 제보를 했을 때 이 메타버스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거에 대한 응답을 되게 자세히 해주어서 좀 저희가 연구했던 보람을 좀 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따로 이제 난독화 패킹이 안 돼 있어서 쉽게 이제 해당 코드 오디팅을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